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은 볼 게 좀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요,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해서 21포인트, 전일 눌렀으나 오늘 갭상승 떠가지고 출발했죠. 2044포인트, 아직 2053은 장악을 못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올라왔는데 별 크게 의미가 부여하기가 좀 어렵네요. 선물은 이제 250.30이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현물 동시에 코스피 시장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엇갈려서 기관이 매도, 외국인이 매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볼 게 많다고 했는데요. 코스피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는요, 또 부양책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은 분명 어제 유럽 증시에서 기대감이 올라갔고 오늘 우리 증시도 그런 모습에 화답을 같이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쵸? 돈 많이 풀어가지고 계속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역으로 헤딩을 하면 안 되겠죠. 좋은 건 맞는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수주와 수출주 손바뀜이 나오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전력, KTNG, 삼성전기나 기아차 특징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B에서 이런 뉴스가 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양책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면밀히 말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ECB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12월에 경기 부양 수준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 있다. 어떨 때? 경제가 하강 압력이 커서 땡땡 필요시에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강 압력이 커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가 지금 새롭게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앉아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우리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3번까지 했는데 4번째인가요? 3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헷갈리네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3번째에 진짜 늑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와 줬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 미국은 끊임없이 1차, 2차, 3차 하면서 오다가 전년도에 종료하고 올해부터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런 경제의 정책들이라든가 부양책을 보면 기준금리 계속 인하했다가 좋다, 이제 좋아,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금리 인상 끊임 올라가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요? 또 이번에도 해도 과연 효과가 올까? 그동안에도 그렇게 뿌렸는데 효과가 안 나타났잖아. 안 나타났으니까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세상에 변화가 와서 좀 이거 수상하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연말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12월 달일까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시점. 유럽은 필요시에, 어떤 필요시에? 하강 압력이 크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정책이 갈리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쪽은 양적 완화보다는 이제 인상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중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힘들어. 우리는 계속 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 껴있는 신흥국들이라든가 개도국들은 갈피를 못 잡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식으로 간다면 미국은 쭉쭉쭉. 그래, 우리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자산시장이 폭락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 자신감이야. 유럽은 이제 우리 막 돈 써도 되겠지. 돈 팍팍 풀어가지고 부양할 거야. 서로 좋은 걸로 받아들이면 증시가 내년에 또 내후년에 엄청난 기대감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만일 반대로 미국은 우리는 지난번에 중국의 그 둔화 우려 때문에 좀 멈칫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길은 비단길이야. 금리 인상합니다. 어느 국가, 뭐 신흥국이든 개도국이든 또 다른 국가들에서 피해가 갈지언정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거야 하고 있고, 유럽은 정말 돈을 마이너스 금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있지 않다. 또 양적 완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반응할 때 투자자들이 심리가 이거 이상하다. 과거의 어떤 이런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정책의 사이클하고 좀 다르다.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니냐. 이거 돈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위험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올 연말까지는 계속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가능성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 것을 참고하고 계셔야 되겠죠. 무조건 좋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저런 변화의 변수들이 있을 때 과연 향후에 어떠한 변화를 시장에서 정말 반영을 하고 나타날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뭘 보냐면 내수주하고 수출주 이런 때 구별해야 될 건데 이거 정리를 잘 하려고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올 연말 연초에는 이 고민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의 장세에 대비가 되는 거고 내년이 정말 좋은 장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요,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이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어디로부터 보냐면 기준점은 바로 2008년도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이 보이시는 대로 좀 안 보이고 잘리네요. 이때부터 실적으로 양적 완화 시작해왔던 거잖아요. 전 세계가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돈 뿌리 시작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정 부분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올라갔죠. 이건 우리나라 차트예요. 근데 여기서 해외 차트인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우가 안 나오나요? 예. 왜 안 나오죠? 예. 다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인데 다우 종합이 나와버렸네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결국 경기 부양한 이후에 성공적인 어떤 상승 랠리를 이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은 그 안에 온전하게 과거에 우리나라는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 초중반도 그렇고 전 업종의 전체 다 동반발려서 같이 상승해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돼 있어요. 시장에서도. 근데 어떻게 양극화돼 있는지 이 구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가을, 2009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상승을 보여준 매우 강한 종목 보도록 하죠. 먼저 고려아연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2008년도부터 가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꾸역꾸역 신고가를 계속 해주는 종목. 그러니까 해외 증시, 미국 증시처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신고가. 매우 강한 주도주죠. 고려아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08, 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 나오고 랠리를 펼치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죠. LG생활건강입니다. 2008년도, 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 나오는 매우 강한 종목이죠. 정권 교체가 있었던 시점이든 2011년이든 무시해버리고 다 갑니다. 보험주. 소리 소문 없이. 시끄럽진 않아요. 하지만 꾸역꾸역 뚜벅뚜벅 계속 신고가를 나가는 거예요. 보험주, 삼성화재라든가 뭐 동부화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2008, 9년도 최저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종목 봅니다. 보험주까지 나왔어요. 한세실업입니다. 그렇죠? 영업무역입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좀 변동이 심해졌습니다만 계속 신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한전 KPS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에서 좀 흔들리죠. 잘 보셔야 돼요. 코웨이입니다. 렌탈, 정수기. 역시 최저점에서부터 그 중간에 뭐 우유곡절 많았죠. 매각 이러면서도 어쨌든 끝까지 갑니다. 신고가 냈습니다. S1. 2008, 9년 최저점부터 화려하게 가진 않았지만 정말 꾸준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값 인상에 KTNG. 보이시죠? 이 KTNG는 2011년도부터 저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텔신라. 2008년도부터 쭉 계속 올라오고 최근에 고점에서 변동이 생기고 있죠. 파라다이스 작년에 꺾였는데 어쨌든 2008, 9년부터 계속 신고가 나왔고 전년도 또 흔들리고 있다. 그 다음 하나투어.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지금까지 신고가 계속 낸 종목들이 최근에 고점권에서 가격 변동을 좀 심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봉이죠. 아직 쌍봉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은 향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은 분명히 있겠죠. 그 반등 준 다음에 신고가를 계속 낼지, 반등 준 다음에 밀릴지,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이 양적 완화를 계속 뿌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매우 강한 종목, 지금까지 보셨지만 제조나 수출주에 있어요. 고려현 하나 정도만 봐야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화장품이 수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중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 종목군들을 보시면 대부분 서비스나 내수 쪽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출주, 성장을 이끌어왔던 종목군들에는 없어요. 매우 강한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면 2011년도 폭락장이 한번 오고 또 다시 그때 당시 양적 완화 들어왔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기 바로 직전 2012년 대선 전에 시점, 2012년 저점 때, 그때부터 또다시 신주도주로 나타난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한국전력은 08년, 09년부터 계속 올라갔다 할 수 없고 바로 이때죠. 11년도 8월 때 폭락장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신고가 내고 있죠. 이거 뭐 기준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주 주봉의 저점이 46,500원, 47,650원이죠. 그거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쯤 신고가를 팍 내지 않겠느냐. 오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해. 보이시죠? 2011년도 여름과 2012년도 여름에. 그럼 지금 주도주죠. 그 다음에 건자재 쪽 관련된 거라 이쪽에. 한샘부터 보겠습니다. 한샘도 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신고가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2012년도, 11년도 때부터 점진적 상승이 커졌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0만 원 찍고 나서 계속 흔들리고 있죠. 가격대가. 현대리바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동아기업. 그렇죠? 그 다음에 LG아웃시스. KCC. 여기까지는 왜 올라갔을까요? 결국 지금 막 민간 분양 막 늘어나고 있고요. 내수 쪽에서 건설 부양 어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자재 업종들이 뜨고 있다고. 건설주들은 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유가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던 구간이었잖아요. 육상운송의 CJ 대한통운, 한진, 그렇죠? 유가가 하락했던 시기에서. 그리고 CGV, CJ ENM, 2011년도, 12년도 이때부터요. 그 다음에 단통법으로 또 SK텔레콤, 2012년도, LG U+, 맞죠? 2012년도 저점 때부터. 그리고 음식료 업종. 왜 원화 강세가 워낙에 강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오뚜기, 그 다음에 삼립식품, 동원 F&B. 근데 지금 보면 이 종목군들도 고점에서 입구를 밟고서 기술적으로 가격 변동을 좀 심하게 주고 눌림을 받고 있죠. 외봉으로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제 또 건자재 중에서 시멘트주. 성신양이라든가 뭐 한일시멘트. 대선 전후로 해서 저점 잡고 지금까지 신고가 냈던 종목군들. 또 있죠. 페인트주. 노르페인트라든가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뭐 동아기업, 화성기업인가요? 화성기업인가? 화성산업인가? 동원개발. 예, 지방건설사 이쪽에 관련된.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보면 분명 박스입니다. 몇 년째. 근데 뭐예요?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는 확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여줬던 종목군들. 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종목군들 매우 강한 종목이 앞부분에 있었죠. 아모레퍼시픽에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중간 2011년도 저점과 2012년도 저점, 대선이 전후했을 때 이 저점에서는 지금 보여줬듯이 건자재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시멘트, 뭐 페인트, 그 다음에 서비스, 뭐 CJ, CGV 이런 쪽이죠. 수출주 있어요? 없죠. 오로지 내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내수는 살아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증시에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주식이 어떤 분은 도박이라 하는데 절대 도박 아닙니다. 그렇게 도박처럼 하는 분들이 도박인 거지. 증시는 그 경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선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종목군들이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꺾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출주들이 반전이 나와서 손바뀜이 나오면 우리 증시는 그럼 2300, 400 갑니다. 하지만 수출주들이 반등이 못 나오고 나오다 말고 또는 이 지금 내수주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의 매물을 맞거나 또는 꺾임이 나온다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여기서 수출주들을 한번 볼게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안 봤죠. 현대기아차랑. 이걸 보도록 할 겁니다. 수출주의 대표 종목들은요, 뻔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제철, 철강 쪽. 2011년부터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양적 완화 효과에 전혀 효과라기보다 양적 완화 효과로 인해서 뭔가 누려볼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2009년도 주가 때까지 다 내려왔으니까요. 현대제철. IT는요.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2009년도 양적 완화 시작했던 그 시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PBR 자체가 엄청 싼 거죠. 조선주 말할 거 없죠. 2009년도 저점을 깨버렸죠. 금융주, 신한주주, KB금융. 맨날 2009년도 주가 때랑 지금은 달라진 게 없어요. 기계주도 말할 거 없고요. 화학주, 롯데케미칼. 반등은 지금 형성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 이번에 구간에서. 근데 몇 년간 계속 하락했죠. 금호석유. 건설주, 현대건설. 대우건설. 해운주, 항공주. 대한항공. 2009년대 주가예요. 한진해운, 현대상선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출주들이 과연 살아나야만 이들이 살아나야만 2300, 500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저점 0에서 반등을 주긴 했어요. 자동차나 화학이나 정유나 삼성전자나.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 다 같이 손에 손잡고 확 올라가진 못했잖아요. 당연히 지금 기술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만 해드리는 것은 펀다멘털이라든가 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올 연말과 연초에, 내년 연초에 주식을 지금 사고 뭐 수익을 날까요 말까요 이게 고민이 아니라 정말 수출주들이 살아날 거냐. 제조업 쪽이 살아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쓴다면 아직은 뭐 기대감이지만 또 내놓는다면 그 효과를 온전히 제조나 수출 쪽에서 화답을 할 거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포트폴리오는. 내수 쪽은 차익 실현을 간다거나.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뭔가 사단이 나는 거죠. 과거 우리가 비교하기로 했지만 여러분들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본이 그랬거든요. 90년대. 제조가 대기업들이 막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런 것 좀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삼성전자랑 뭘 봐야죠? 자동차를 보면 삼성전자는 역시 부흥을 해줬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박스였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붙잡아 놓고 수출준 다 빼고 이 3년 동안에 뭐만 올린 거예요? 방금 전에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나 이런 것만 띄어 올린 거죠. 그리고 자동차 현대기아차,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 어느덧 벌써 2010년도 주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11만원, 12만원대. 결국 자동차도 3년간 성장을 못했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내수주들은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고 여기서 리바운딩 나오는 수출주들. 이 손바뀜이 나오는 건지 나온다면 증시 2300, 500 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연말과 연초 이 사이에서 이들의 손바뀜이 나오는지 아니면 둘 다 손잡고 하나는 외봉에서 쌍봉으로 만들다가 내수주는 빠질 건지 수출주들은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또 못 올라오고 또 빠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니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증시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위험 자산에 더 강하게 배팅해야 될 시점인 건지 아니면 서서히 걷어들여야 될 건지 큰 그림을 고민하셔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11월, 12월, 내년 1, 2, 이 4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터질 거니까요. 이 점을 주목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KTN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보여주시죠.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KTNG를 보니까요. 역시 신고가 또 내요. 지난주에 KTNG 한국전력 지지점 얘기해드렸잖아요. 신고가 내요. 그럼 신고가 낸다고 해서 막 쫓아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 전에 확인되셨던 분들이 이제 어디쯤에서 단기 이식을 할 거냐? 이런 매매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정밀화학은요. 화학주 중에서 삼성정밀화학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왜냐하면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의 어떤 구조가 재편되면서 터닝 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빠르게 좀 나타났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삼성정밀화학의 사업 재편 그리고 이 회사에서 메셀로스 하는 부분인데 제품인데 이게 시멘트 첨가제인데 이것이 의료용 쪽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양산하는 기업이 다우케미칼과 일본 기업 그다음에 삼성정밀화학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과 영업적으로 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나리오들이 좀 있다라는 점 꾸준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기아차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보여주시죠. 예상치를 보니까 보시면 이게 예상치였어요. 영업이익이 6천억 100억, 당기순이익이 6,200억, 그렇죠? 매출액이 한 12조 약. 근데 발표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은 예상보다 증가했어요. 1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700억. 예상치보다 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과당이 났어요. 5,500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순이익을 잘 냈냐 그럼 당기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은 괜찮게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과당을 해서 조금 더 눈여겨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살펴보고 또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결국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그 자리에서 추가로 랠리 실적에 따라서 기존에 올라왔던 구명 먼저 선반영 해놨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3분기 뚜껑 열었으니까 4분기를 봐야지 이 시점에서 갈팡질팡 좀 하는 관점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왔던 거 영업이익 좋고 매출 좋은데 왜 못 가냐? 반영은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보면요.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큰일 났네요. 전문가님. 뭐 이거 2053포인트 안착 못한다는데 돌파하고 하면 어떡하려고요? 248을 어제 찍었어요. 이거 회귀 안 했어요. 247, 244 회귀 안 했어요. 둘 다 살아있는 거고요. 요 공간 얘기했죠? 매도 영역이라는 거 유지합니다. 그 다음 전략합니다. 어제 보여줬던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항의 힘이 이 공간이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아직은 있어요. 이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쪽으로도 아직. 여기 공간에서의 매도 영역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남은 2달 동안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요거잖아요. 선물지수 흐름. 오늘 갭 상승 크게 나왔죠. 선물로. 오늘 갭은 추후에 시간적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언급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이 자리 오늘 갭 필갭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검정색으로 더 올라가서 더 가 어디까지? 저 7월달 고점 전체적으로 이 밤색 라인이 뭐냐면 하반기에 고저범위 저번에 얘기해놨던 거잖아요. 225에서 260 아니 260까지 간다 쳐요. 때려 어디까지? 갭매로 내려오겠죠. 만약 여기 못 가면 255 중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꺾이겠죠. 안 그러면 오늘 올라갔다고 무조건 가냐? 아니 또 바로 눌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을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이 범위에요. 크게 잡아주세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크게 잡아주시면 이거예요. 12월 고저 범위 225에서 260 사이. 그럼 이 공간에 채울지 안 채울지에 따라서 고점이 나오는 거고 눌림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 과정을 하반기까지 보시고 내렸다 올렸다 할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무리 질지 올 12월 달까지 예상 전략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